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대면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라고도 하죠. 비대면 산업은 커뮤니티 플랫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편리성이라든가 신속성 등으로 이미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 규모와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혜까지 겹쳐지면서 시장 내에서 신의 한 수, 우리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담아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대적 주도주 비대면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 유행이 아니죠. 시대적 트렌드 혹은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비대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떤 우리가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불확실성부터 자유로운 그런 테마 맥락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지속적인 미래 트렌드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급속하게 지금 땡겨지고 있고 이제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산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비대면 플랫폼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등이 되겠죠. 그리고 유통은 이제 그 전자 상거래 등을 의미하겠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유통의 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든가 재택근무, 결제 같은 경우도 비대면의 대표적인 어떤 그 영역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불확실성부터 가장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좋기 때문에 결정적인 수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난 초서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카카오를 미리 추천해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뒀고요. 그 이후에 지난주 초서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비대면 관련주를 좀 추천하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의 비대면 그 산업 자체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고 또 테마 내에서도 확장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NC소프트를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잠시 후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이후를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세 종목, 세 가지 어떤 그 분야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드라마, 웹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또 핵심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카카오를 좀 매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카카오를 매도를 하고 제2의 카카오라고 해서 이제 그 비대면 핵심주가 되겠는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추천한 종목이 있는데요. 체험 VIP에 이제 그 인연을 맺으시면은 상당 부분 어떤 그 타이밍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4월 말인가 5월 초에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조잡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제이슨 생커라고 이분이 이제 블룸버그 선정에서 세계 1위의 어떤 미래학자로 선정이 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깊이도 있고, 우리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읽어보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서평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성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어차피 도래할 비대면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게 제 그 서평이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장이죠. 이 비대면 산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또 시장 내에서는 크게 또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실적 말고도 워낙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비대면 대표주들이죠.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제 R소프트라고 해서, R소프트는 이제 화상회의 이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 등락이 좀 큰 것 같은데, 매매하는데 좀 까다롭지 않나 싶은데, 비대면의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카카오를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 전량 매도했는데 저희도 이제 매도를 해보고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좀 매도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매도할 당시에는 상당히 과열했고 또 저희가 사실 그 작년 4월 달에 그 10만원에서 11만원 사이에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거든요. 대략 한 160%에서 17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잘 못 맞힌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맞힌 종목 중에 이제 하나죠.
자, NC소프트 대단합니다. 뭐, 조만간에 이제 그 100만 원을 찍을 것 같은데, 액면가가 지금 500원이니까 사실 뭐, 지금 930만 원으로, 930만 원으로 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 비대면 언택트 최대의 어떤 수혜주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고요. NHS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다가 4월 중에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다가 또 대체적으로 매도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굉장히 또 실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다양한 어떤 그 테마, 다양한 섹터 쪽을 추천하고 있는데 언택트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을 추천하면 열 거의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앞서도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가장 중심은 비대면 혹은 이제 언택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R소프트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대면 플랫폼이죠.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게임주고 한국 사이버 결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결제고 R소프트는 이제 우리가 뭐 재테크 업무 관련주다. 화상회의 뭐 이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게임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일보 6월 18일자 기사인데요. 83개국 흥행 프랑스 국민게임 K팝 못지않다 K게임에서 이제 그 크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약 7조 원 정도, 이 7조 7,800억 이 시장은 이제 게임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100억 시장은 이제 K-팝을 의미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방탄소년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0억 시장은 이제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 시장인데요. 여하튼간에 계속해서 뭐 우리가 K-팝을 출발로 해서 K-게임이라든가 뭐 K-드라마 이쪽으로 확장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밑줄 신문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연간 8조 원에 이르는 게임 산업 수출액은 문체부가 정한 만화, 음악, 영화 등 11개 콘텐츠 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컸다. 게임이 가장 컸다는 거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팝의 11배, 그리고 K-무비의 154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게임 산업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퍼블리셔별 이제 구글 플레이 매출인데요. 공급자별이죠. 공급자별. 톱 100개 포함 국가수. 넷마블이 83개국이에요. 단연 1위죠. 카방 같은 경우도 이제 넷마블 자회사거든요. 64개국, 컴투스가 63개국, 펄어비스가 38개, 뭐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가 뭐 34개, 라인 게임즈가 31개. 이 빠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빠진 기업이 NC소프트죠. 근데 NC소프트는 NC소프트의 리니지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국내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글로벌 성장 동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륙별 구글 플레이 매출 톱 100 포함 게임 수. 중남미 쪽에 이제 한 7.2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북미 쪽에 이제 7개, 아시아 쪽에 6.9개, 오세아니아 6.0개, 유럽에서 4.8개, 아프리카도 전 세계로 지금 확장이 되는 그런 추세이죠. 자, 게임별 구글 플레이 매출 톱 100 포함 국가수. 7개의 대죄입니다, 대죄. 저도 사실 그 어플을 다운받았다가 한 번도 잘 안 해봤는데요. 일단 그 초기 화면 보니까 굉장히 좀 화려한 것 같아요. 단연코 1위, 국가수가 100개 포함해서 이제 77개. 그다음 마블 콘테스트 64개, 뭐 이렇게 61개, 마블 퓨처 파이터. 저도 잘 모르는데 여하튼간에 게임 시장이 이렇게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하게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포함 게임 수. 우리나라 게임이 뭐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차지하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톱 100 게임에서 14가 있고 30개 중에서 4개, 대만이 13개, 4개, 싱가포르가 12개,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이 상당 부분 강세죠. 도미니카 공화국이 11개에서 2개. 그래서 이제 K-팝의 어떤 위력을 잘 이제 그 기사화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종목 넷마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그 넷마블 보니까는요, 지금 이제 그 주가가 20만원에서 이제 10만원 미만까지, 뭐 8만원대, 9만원, 8만원대에서 약 한 1년 정도 이제 그 횡보 구간, 박스 건등락을 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20만원에서 10만원이 깨진 이유가 있겠죠. 실적이 안 좋죠, 실적이. 2,400억에서 이제 그 2,000억대로 이제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떨어지니까 주가가 이제 당연히 못 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그 이후서부터 한 1년 동안 박스 건등락을 보였거든요. 2019년도 예상 영업이 2,0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400억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0% 증가하죠. 지금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해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다수의 어떤 모바일 신작을 출시하거든요.
그걸 어떤 그 모멘텀으로 해서 내년도 예상 실적이 거의 뭐 한 3,4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상당히 근사하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크게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2022년은 잘하면 이제 그 4천억 돌파도 이제 목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이 좋죠. 흐름이 좋고 넷마블은 사실 앞서도 이제 잠시 그 자료를 봤지만 넷마블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핵심 가치. 그리고 이제 개인기 역시도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등을 감안하면 개인기도 갖고 있고 또 이슈도 있습니다. 올해 잘하면 이제 한 12월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이 되죠. 그 방탄소년단 소속 회사죠. 그 방시혁 씨가 대표로 있는데 넷마블의 그 대표이사는 이제 방준혁 씨입니다. 방준혁 대표인데 두 분 관계가 이제 그 사촌간이죠. 방준혁 씨가 사촌 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분을 2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과 함께 그것도 이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제가 지금 일봉상으로 13만원서부터 표현했는데 20만원서부터 빠진 거, 20만원서부터 이제 8만원대가 빠졌다가 지금 장단기 이동평선이 완벽하게 결집을 하고 있죠. 뭐 기술적 완성도는 거의 뭐 100점 만점이면 거의 거의 한 90점 이상은 제가 또 주고 싶습니다. 오늘 뭐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살 기회는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매매를 하시면서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급등주로 아는 거, 주도주로 아는 거고 사실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야. 180도가 틀린 거죠. 제가 아무리 그 추천해줘도 물론 이제 그게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밖에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인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내 자금이 100이라고 봤을 때 세 종목으로 한다면 50%, 30%, 20% 혹은 40%, 30%, 30% 혹은 40%, 40%, 20%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찔끔찔끔 사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K 드라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불시착인데 저도 뭐 드라마 볼 시간도 많지 않고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드라마는 저도 아주 너무나도 재밌게 봤어요. 특히 저는 그 사랑의 불시착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것은 컨텐츠죠. 남과 북의 관계죠. 너무나도 그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해학적이기도 한데요. K-드라마의 열풍. 자, 지금 이제 접속 국가별 넷플릭스 톱10 인기 컨텐츠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강한 한국 드라마 영향력 보시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제 제 처가지에 보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1위래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서 더킹 영원한 군주 저도 이제 잠깐 그 예고편에서 본 것 같은데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 포스인가요? 예. 뭐 싱가포르인데 이거 잘 모르겠고 뭐 태국에서 더킹 뭐 더킹 인기인 것 같네요. 기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사랑의 불시착이 있고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굉장히 많네요. 사랑의 불시착이 뭐 단연코 또 상당 부분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그 K-팝에 있어 K-드라마, K-게임, K-웹툰 이따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간에 한국 드라마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보면은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드라마에 그 아주 재밌는 거를 보면은 그 우하단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써 있죠. 기술적 완성도도 나름대로 이제 갖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증권 6월 22일짜리 자료인데요. 뭐 시간 관계상 뭐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자, 하여튼 그 영업이익 기준을 보도록 하죠.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이제 2019년도에 290억이니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600억이에요. 지금 히트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가 된다면 지금 주가가 잘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본격적으로 어떤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비대면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른 여타 이제 공급업체에 비해서 뭐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그런 거죠. 가장 뭐 그 잘 나가는 업체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기 뭐 어떤 핵심 가치라든 개인기하고 이제 동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 한 780억인데 드라마라는 것은 사실 뭐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곡 히트 치는 거하고 안 치는 거하고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이익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 이익의 질. 그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튜디오건. 자, 차트 보시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과거 이제 12만 원대 고점 위에 5만 원대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은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에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과열 신호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봉을 보시다도 뭐 그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8만 원 초반이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이 비대면 테마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웹툰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뭐 10원씩 내고 만화 영화, 만화방에 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거기서 잘만 하면 이제 김일 선수 나오는 레슬링도 보고요. 자, 여튼간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징가 제트라든가 마징가 제트가 있고 또 뭐 아톰 이런 게 저는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만든 거였어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죠. 왜냐면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그게 다 미국, 일본산이었대죠. 지금 일본에서도 웹툰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당연히 자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줄 부분만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웹툰이라는 포맷을 만든 한국 사업자들이, K-웹툰, 한국이 종주국입니다, 여러분. 단연코 종주국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된 플랫폼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도입한 상태다.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국내에서 웹툰은 이미 2위 엔터테인먼트 포맷이다. 이게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웹툰 모바일 앱은 국내에서 일평균 900만 명이 이용하고 이용 시간 기준으로는 동영상의 73%까지 30% 수준까지 올라왔다. 저도 좀 웹툰은 예전에 보다 요즘은 안 보는데 우리 아들을 둘 키우는데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무지하게. 뭡니까 미생이라는 게 또 웹툰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불시착 말고 뭐죠? 이태원 클라스도 이제 웹툰 기반 이제 드라마였죠. 자, 해외에서 국내와 같은 양상으로 이용자 확대가 진행된다면 전 세계 15조인 인쇄 만화 시장을 넘어서 100조 단위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 모습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하단에 보면은 국내 수익성, 수익화 강화 그리고 해외 진출 성공에 따라 네이버 웹툰 거래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프죠. 보면은 뭐 계속해서 우상향 되고 있죠. 해외 글로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DNC 미디어가 이제 우리가 CP사라고 그래요. CP.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그러죠. 컨텐츠 공급사죠. 웹툰 포맷 1위 CP사인 점, 그리고 탑 플랫폼 캡티브로 보유한 점에 근거해 매수를 추천한다. 업종 내 프리미엄 지속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카카오에, 이렇게 이제 이런 카카오라든가, 혹은 이제 네이버 이런 플랫폼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근데 카카오 페이지 핵심 콘텐츠 공급자입니다. DNC 미디어는. 제목 보니까 SM은 이제 K-팝이죠. 스튜디오 K-드래곤. 이 다음이 이제 K 웹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 기준 보면은 이제 2017년도에 50억에서 2018년도에 60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80억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8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130억입니다. 80억에서 130억이면 50억이 증가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2021년은 잘하면 이제 200억 돌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종목 모두가 실적이 어떤 받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실적이 백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물리더라도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최소한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캡처 잡았던 시점이 가장 높았던 가격대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역사적 고점입니다. 월봉 보시면 역사적 고점이 이제 대략적으로 역사적 고점이 대략적으로 이제 18,000원대 돌파하면서 18,000원대 2만원 정도가 역사적 고점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표시한 가격대 있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5월 달서부터 이제 한 달 반 이상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데 거래가 이제 급감하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 관리가 세력에서 주가 관리가 잘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한 25,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량 거래 터지고 이게 어떤 매집 혹은 이제 손바뀜 추가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준가가 한 26,000원 정도로 제가 설정했는데 26,000원이면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물어보죠. 근데 DNC미는 거래가 좀 많이 안 돼요. 제가 이것도 6월 초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6월 초에 제가 비대면하고 이제 첨세법 세주 두 종목에서 DNC 미디어하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비대면 관련주 이제 DNC 미디어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맞췄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지금 비대면 혹은 원택트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조회수도 좀 많이 줄고 지금 구독자 수도 많이 줄고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구독 처음 오늘 또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방송 마치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